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차가웠다. 그러나 그해 겨울, 설현주는 바람보다 더 차가운 현실 속에 서 있었다. 낡은 원룸의 히터는 오래전 고장이 났고 어머니 이정숙의 병원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며 어머니는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매일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런주는 숫자가 적힌 청구서만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앞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중년의 여인은 다짜고짜 말했다.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지요. 강준서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조건은 간단합니다. 1년 동안의 결혼 생활, 감정 개입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일정 금액을 받고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남편에게 감정을 요구하지 마세요. 설현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돈을 받고 결혼을 하라니 그것도 모르는 남자가. 그러나 다음 날 어머니의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절망 속에서 런주는 결심했다. 사랑도, 꿈도, 자존심도 잠시 접어두기로. 며칠 후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에서 비공개로 치러졌다. 하객이라곤 안가 관계자 몇 명뿐이었고 런주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도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신랑 강준서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나이는 30 초반,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표정 하나 없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런주는 그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대형 재벌가의 별장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호화로운 공간이 펼쳐졌다. 모든 것이 고급지고 완벽했지만 그 안에서 런주는 한없이 작아졌다. 신부님 방은 2층 끝방입니다. 주인어른께선 혼자 계시는 걸 원하십니다. 하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첫날 밤, 런주는 거실에서 그를 도우려다 실수로 그의 휠체어를 건드려 그가 앞으로 넘어졌다. 깜짝 놀란 런주가 다가가자 강준서는 고통스러운 표정 하나 없이 말했다. 만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도와드리려 넣은 건데.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휠체어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카드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생활비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한도. 100만 원이요. 당신이 필요한 건 병원비지. 이 집에서의 사치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런주의 얼굴이 붉어졌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호텔 못지않게 화려했지만 그녀는 침대에 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울 자격 없어. 하지만 가슴 한켠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준서의 말과 행동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것은 마치 일부러 자신을 밀어내는 사람처럼 보였다. 며칠이 지나고 런주는 집안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된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내려왔다. 그런데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휠체어가 아닌 분명 두 다리로 걷고 있었다. 그 그림자가 사라지자 런주는 가슴이 벌렁거렸다. 불을 켰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착각이겠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는 준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통화 소리, 운동화 바닥에 묻은 진흙, 그리고 휠체어의 브레이크 자국이 매번 다른 위치에 있는 것까지. 그는 정말 장애가 있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준서는 업무차 외출을 나갔고 런주는 호기심에 그의 방을 둘러보다가 서랍 속에서 병원 진단서 사본을 발견한다. 거기에는 정상 보행 가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진 런주는 손에 든 종이를 꼭 쥐고 서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찾고 있던 걸 찾으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원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준서는 휠체어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진단서를 바라보며 그는 말했다. 이제 알게 됐으니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나만의 방식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원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차가움 대신 오랜 외로움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직 이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그가 단순한 기약의 상대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이 결혼, 단지 병원비를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시작될지도 몰랐다. 강준서의 고백 이후 설은주는 며칠 동안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까지. 그는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자신을 속였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단순한 조롱이나 장난이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로는 당신 옆에 설 자신이 없었어요. 설은주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그의 눈빛은 거짓을 말할 줄 모르는 아이처럼 투명했고 그 안엔 오래된 상처가 숨어 있었다. 며칠 후 런주는 별장 근처의 정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준서를 마주쳤다. 그는 힐체어 없이 걸어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왜 저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왔죠? 준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나를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땐 우리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뭐라고? 그는 조용히 런주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늘빛 보르곤. 기억나요? 당신은 그곳에 잠시 머물렀었죠. 나는 그때 늘 구석에 숨어 지내던 아이였어요. 말도 없고 겁도 많았던 아이. 다른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도망치기 바빴어요. 원주의 눈이 조금씩 커졌다. 혹시 당신은 나한테 처음으로 따뜻하게 손 내민 사람이었어요. 다른 애들이 나를 밀어 넘어뜨렸을 때 당신은 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말했죠.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그 말이 나한텐 전부였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원주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 분명 그런 아이가 있었다. 작고 마른 체구,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소년. 그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럼 그때 그 아이가 당신이었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고아원에서 입양된 이후 나는 몇 년을 더 거기서 지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고 당신은 낮은 월급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당신을 지켜야겠다고. 원주는 말을 잃었다. 눈앞의 남자는 단순한 재벌가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기억 속 자신이 지나쳤던 소년이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물었다. 그럼 이 결혼도 그 일환이었나요? 나를 지키기 위한. 처음에는 그래요.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욕심이 생겼어요. 당신이 나를 바라봐 주길, 나와 함께 있어 주길 바랐어요. 원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진심이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보르곤 시절의 흐릿한 흑백 사진 속 구석에 서 있는 작은 소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웃고 있는 자신이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준서를 찾아가 물었다. 왜 하필 지금 말했어요? 그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나도 다르게 느꼈을 텐데. 무서웠어요. 당신이 날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나. 기억해도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리고
그동안 나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당신이 기억하는 그 소년과 지금의 나는 너무 달라요. 원주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예전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병원에 갔다. 새로운 치료를 위한 입원 절차를 밟고 병실로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드물게 맑은 정신으로 런주의 손을 잡았다. 런주야, 내가 웃는 걸 보니까 엄마도 마음이 놓인다. 그 한마디에 런주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이 결혼을 선택한 이유,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이유가 그 순간에 몰았다. 그날 밤, 준서는 런주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정식 부부로서 처음 갖는 식사였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함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이제 막 피어나려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준서는 런주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겁이 많아요.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다시 나를 모른 척할까봐, 그래서 무리하게 당신을 끌어들였고 거짓말도 했어요. 미안합니다. 원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도 아직 확신은 없어요. 이 감정이 사랑인지 동정인지. 하지만 하나는 알아요.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런주는 집안에서 이상한 대화를 엿듣게 된다. 준서와 누군가가 통화 중이었고 그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계획대로 진행하라. 그녀가 진실을 알아도 이미 늦었어.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진실, 계획,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 순간 런주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 남자, 정말 나를 위해서만 이 모든 걸 꾸민 걸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더 큰 음모에 말려들고 있는 걸까? 설은주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준서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들은 이후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물음표로 가득 찼다. 계획, 진실, 그가 말하는 진실은 뭘까? 내게 보여준 감정들은 거짓이었나? 그녀는 준서를 믿고 싶었다. 그가 보여준 눈빛, 목소리, 그리고 고백은 진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귓가에는 그날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만이 계속 맴돌았다. 며칠 뒤 설은주는 어머니 이정숙의 병실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누군가 몰래 두고 간 듯한 봉투에는 정갈한 필체로 런주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런주야,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구나. 엄마가 지금껏 숨겨온 진실이 있다.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했단다. 설은주는 숨을 죽이며 편지를 계속 읽었다. 너는 어릴 적 하늘빛 보류곤에 잠시 맡겨졌었지. 그건 가난 때문만이 아니었어. 엄마는 한때 한 남자를 깊이 사랑했단다. 그는 유부남이었고 결국 엄마를 버리고 떠났어. 그리고 그 남자에게는 자식이 있었지. 하지만 엄마는 알게 됐단다. 그 남자의 큰아들, 그러니까 내 이복 오빠가 어린 시절 너를 해하려 했다는 걸. 그날 밤 보류곤에서 일어난 일, 넌 기억하지 못하겠지. 널 울리던 그 아이를 엄마가 죽였단다. 그 아이는 강우진이었어. 강 회장의 장남이자 강준서의 이복형이야. 엄마는 우진을 밀쳤고 머리를 부딪힌 그는 그대로 숨을 거뒀어. 엄마는 그날 이후 죄책감 속에 살았단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 편지를 덮는 순간 서연주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오래전 찍힌 흑백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그리고 중년의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분명히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강 회장. 그녀는 마침내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강준서의 아버지, 강 회장. 그의 첫사랑은 어머니였고 그녀를 배신했다. 그리고 그 아들, 강우진은 자신을 해하려 했고 그 결과 어머니는 살인을 저질렀다. 이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거의 복수와 인연의 고리였다. 설원주는 준서를 찾았다. 그의 서재로 들어선 순간 그는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찾았군요. 예,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의 형을 죽였다는 사실을.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그걸 알게 되면 당신이 나를 떠날까 봐 그랬습니다. 그럼 이 결혼은 뭐였어요? 복수 아니면 동정?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걸어와 그녀 앞에 섰다. 처음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냥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날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웃는 걸 보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멈출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런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일까? 그녀는 다시 물었다. 그날 밤 내가 들은 그 말, 계획대로 진행하라. 그건 무슨 뜻이죠? 준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대답했다. 내가 이 결혼을 추진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날 한 번도 자식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늘 우진 형만이 유일한 후계자였죠. 하지만 그가 사라진 이후 내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나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내 형제들도 있었고 수아도 있었습니다. 내가 말한 계획은 그들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있어 약점이니까요. 그 순간 런주의 머릿속에 수아의 말투, 눈빛, 태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늘 냉소적이었던 말투, 런주를 아래로 보던 시선, 그리고 런주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수아가 속삭였던 말. 당신 같은 아이가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아주 큰 착각 때문이에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이제서야 명확해졌다. 설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요. 당신은 지금도 날 지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용하고 있는 건가요? 준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날 지키기 위해 당신을 일용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그날 밤, 런주는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나 이제 뭘 해야 할까? 사랑이라는 게 죄보다 클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잠시 후 어머니는 런주의 손을 꼭 쥐었다. 런주야, 그 아이는 내 편이야. 그걸 잊지 마라. 그 말은 마치 정신이 돌아온 짧은 순간의 마지막 유언처럼 들렸다. 설은주는 결심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그 중심에 서서 스스로 확인하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더 거대한 진실이, 더 충격적인 과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설은주는 며칠 동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어머니의 죽음, 보육원에서의 비극, 준서의 고백, 그리고 집안에 흐르고 있는 음산한 기운. 모든 것이 얽혀 거대한 매듭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안에 심상치 않은 소란이 일어났다. 강 회장, 준서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원주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가족들과 경영진들이 병원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수아는 눈물도 없이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는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예요. 그동안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오히려 편하게 가시는 거죠. 그 말투에는 딸이 아버지를 잃어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서늘한 미소, 돌아가는 눈빛, 그리고 어떤 기대감 같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설은주가 그녀를 바라보자 수아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예감했어요. 언니는 단순한 신부가 아니라 이 집안의 균열이 될 거라고.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고 동시에 위협 같기도 했다. 다음 날, 강 회장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재계 인사들로 붐볐고
기자들은 후계 구도를 파헤치기 위해 몰려들었다. 하지만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강 회장의 유언장 공개 자리였다. 그곳에서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대한그룹의 모든 상속은 둘째 아들 강준서에게 넘어간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민혁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평생 그룹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후계자입니까? 변호사는 서류를 흔들며 말했다. 강 회장은 생전에 친자 DNA 검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강민혁 씨는 강 회장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나 회의실은 이미 혼란에 빠졌다. 그때 런쥔은 수아의 표정에서 기묘한 승리감을 발견했다. 수아는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세상은 결국 제 자리에 돌아오네요. 내가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민혁 오빠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란 걸. 그녀의 말은 어떤 확신에 찬 고백 같았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혁은 극도의 공포와 분노 속에서 준서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도 내가 강 회장 아들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던 거나. 준서는 차갑게 대답했다. 형이 날 괴롭히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 했을 때부터 의심했어. 민혁은 미쳐버릴 듯 고개를 흔들며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야. 모두 조작이라고.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밝혀졌고 회의실은 산산조각 난 진실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 순간 수아가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실은 지금부터예요. 그녀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또 다른 DNA 검사 서류였다. 그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설원주 강 회장의 친자 일치율 99.97%. 순식간에 숨소리마저 사라졌다. 원주는 숨이 턱 막혀왔다. 이게 무슨... 준서의 얼굴도 창백하게 질렸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치밀어 올랐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둘을 번갈아 보았다. 축하해요, 언니. 이제 언니도 대한그룹의 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연주의 심장을 무참히 베어냈다. 언니와 준서 오빠는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예요. 순간 준서의 몸이 휘청였다. 연주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수아의 목소리는 잔혹할 만큼 부드러웠다. 둘은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만났고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끌렸죠. 얼마나 아름다운 비극이에요.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요. 원주는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 없는 절규를 삼켰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러나 서류는 너무 선명했다. 그 어떤 부정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명확하게. 준서는 연주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절망, 사랑,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런주야,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어. 하지만 런주는 뒤로 물러났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그녀는 견딜 수 없었다. 모든 감정이, 모든 기억이 순식간에 제가 되어 버린 기분이었다. 그 순간 민혁이 절규하듯 웃었다. 봐라, 이 집안은 처음부터 썩어 있었어. 다들 숨기고 속이고 서로 일용하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거라고. 수아의 눈빛은 알 수 없는 차가운 만족감으로 빛났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뿐이에요. 오빠는 후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그리고 언니는... 그녀는 연주를 똑바로 응시했다. 언니는 이 집을 떠나야 해요. 준서가 소리쳤다. 수아, 그만해. 하지만 수아는 망설임 없이 노트를 집어 던졌다. 그 안에는 그녀의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거기엔 충격적인 글꼴들이 가득했다. 나는 강준서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지 않는다. 그는 언젠가 나를 떠날 것이다.
나는 그를 잃지 않을 거다. 설원주라는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없어져야 한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수아는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평생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버려진 아이, 관심받지 못한 아이. 누가 나를 사랑했나요? 아무도. 그래서 내가 가진 방법으로 사랑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누구도 말을 잊지 못했다. 모든 진실이 무너지고, 사랑은 금기가 되었고, 집안은 혼돈에 빠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파괴되었다. 설은주는 숨을 내쉬며 한마디를 남겼다. 나는 떠날게요. 그리고 문을 나섰다. 그 순간 준서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아니, 붙잡을 자격이 없었다. 원주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얼굴로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비가 내렸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조용한 기 속에 섞여 서울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설현주는 아무 목적도 없이 서울 거리를 헤매었다. 빗물이 옷과 머리카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사실만이 반복되어 울려 퍼졌다. 우리는 남매다. 그 사실은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사랑이었다고 믿었던 감정은 한순간에 죄가 되었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은 비극의 시작이 되어 버렸다. 원주는 비틀거리며 한강 다리 위에 멈춰 섰다. 강물은 어둡고 깊게 출렁였고 바람은 매섭게 불어왔다. 그녀는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얘 나한테 이런 운명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다. 진실은 그녀의 가슴만 찔러댔고 앞날은 끝없는 어둠처럼 보였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런주야. 원주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젖은 머리, 떨리는 숨, 절망을 억누르려 애쓰는 얼굴. 강준서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다리 끝까지 힘겹게 달려온 듯 숨을 고르지도 못하고 있었다. 왜 여기 있는 거야? 런주가 겨우 물었다. 너를 찾으려고. 너를 놓칠 수 없어서. 원주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함께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안 돼. 준서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왔다. 런주아, 들어봐. 너와 나. 그 DNA 검사 결과는 틀렸어. 원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준서는 손에 쥔 서류를 펼쳐보았다. 수아가 조작했어. 그녀는 오랫동안 나를 사랑해왔고 너를 질투했어. 그녀는 너를 강제로 이 집안에서 떼어놓으려고 그 검사를 꾸몄어. 원주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럼 우리.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남매가 아니야. 아버지와 너 사이의 친자 일치율. 그건 완전히 다른 사람의 DNA였어.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다시 검증했어. 원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몸이 휘청였다. 준서는 급히 그녀를 붙잡았다. 런주야, 너를 잃을 수 없어. 나는 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고도 진심이었다. 원주는 그제야 그녀를 조여왔던 거대한 고통의 고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남아 있었다. 원주는 준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우린 너무 많은 걸 잃었어. 이 집안의 싸움,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비밀. 나도 버티기 힘들어. 준서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다. 그래, 우리 둘 다 많이 상처받았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 원주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떨어졌다. 준서라, 난 겁이 나 다시 상처받을까 봐. 그럼 도망가자. 원주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준서의 눈빛은 확고했다. 이 집안에서 벗어나자. 유산도 명예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는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원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다 포기할 수 있어. 너만 있다면. 잠시 동안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런주는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응, 가자. 준서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마치 세상 모두와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런주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었다. 그들은 그날 밤 대한그룹의 본가를 떠났다. 어디로 갈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며칠 후 수아는 자신의 조작이 들통나자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민혁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회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한때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은 모두 무너졌지만 그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은 오히려 새로운 삶을 찾고 있었다. 준서와 런주는 강릉의 한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다. 새벽이면 파도 소리로 눈을 뜨고 밤이면 서로의 온기로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하루는 바다를 바라보며 런주가 말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셨을까? 준서는 런주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 어머니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했어. 그분은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랐어. 원주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게 무엇이었는지. 준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도 서로 지키자. 어떤 일이 있어도. 원주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행복해질 때야. 그 순간 지나가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릿결을 스쳤다.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마치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과거의 어둠은 뒤로 남았다. 그들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서로를 통해 치유를 찾았다. 가문의 욕망도 복수도 비극도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사랑뿐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고요한 바다를 품은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서로의 아픔을 껴안은 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일로 나아갔다. 그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서로만 있으면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앞길에는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햇살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